듣고 말하고 생각하고 읽어보면 달라집니다. 인사이트 채널 최고의 페이지. 우! 아, 2부? 2부 네, 시작이죠? 2부가 2부가 시작됐습니다. 와. 모든 게 다 낯설어요, 그죠? 아니에요. 흥미진진한데요. 흥미진진한가요? 완전 흥미진진. 잠깐 우리 지난번 네. 시간 정리를 좀 해드리면 네. 최고의 페이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이렇게 1부가 이제 끝나게 됐습니다. 오늘은 이제 2부 순서를 진행을 할 거고요. 마찬가지로 설득의 심리학 책을 중심으로 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공통 질문은 뭐냐면 저희 채널에 또 특별한 그런 코너인데요. 각자 지금 또 기업에서 강의를 전문적으로 하시는 우리 대표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각자 전문 분야의 관점에서 한번 이 책을 해석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해요. 너무 좋은데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 유경철 대표님은 또 소통과 공감의 또 대표님이니까 소통 관점에서 한번 풀어보시고요. 그다음에 우리 백 소장님은 심리 관점에서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저는 글로벌 관점 어떨까요? 생각나는 대로 한번 말씀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느 분이 먼저 한번 본인의 좀 전공 분야 관점에서 한번 풀어보도록 할까요? 제가 할까요? 네. 좋습니다. 네. 저는 우선 이 책이 약간 행동심리학이나 사회심리학과 관계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뭐 심리학을 그렇게 잘 알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관심이 있으니까 실제로 여러 가지 행동하거나 우리가 뭔가 일을 할 때 여러 가지 굉장히 도움이 되는 책인 것 같은데 소통 관점에서 보면 사실 심리학 이런 사람의 심리를 활용해 설득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는 그걸 이제 설득 커뮤니케이션이라고 많이 하는데 실제 설득은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잘 설득할 수 있을 것인가. 소통을 잘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그냥 기본적으로 소통이 돼서 오해 없이 말을 잘하는 것도 소통이지만 어떻게 보면 내가 원하는 게 있으면 그것을 잘 소통을 해서 설득해서 나한테 끌어오는 것도 중요한 포인트잖아요. 그래서 이런 이론들을 알고 있으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처음에 제가 오해했던 건 이거는 세이지 스킬하고 비슷해. 그래서 뭐 영업하거나 그런 사람들에게 굉장히 유익할 거라는 예전에 과거에 처음에 읽을 때는 그런 관점에서 접근했거든요. 근데 제가 이걸 다시 한번 여러 번 읽어보니 그런 관점 물론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는 어쨌든 내가 얻어야 될 것이 있고 내가 필요한 것이 있기 때문에 소통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죠? 그러면 이왕이면 내가 이런 스킬들, 이런 심리학적인 기술을 알고 있으면 훨씬 더 내가 원하는 걸로 끌어들일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 관점에서 굉장히 효과적인 게 많이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사실 엄청난 사례들이 많죠. 그래서 그 각자의 그 원리나 법칙에 대한 사례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서 저는 이제 그냥 한번 다른 예를 거저로 양보 전략? 네? 거저로 양보 전략? 예. 그렇죠. 그거 기억나세요? 그렇죠. 거절로 양보죠. 예, 거절 양보 전략. 저는 이제 이게 굉장히 문전박대 전략이라고도 하는데 이건 이제 세이지에서 많이 쓸 것 같아요. 그래서 door in the face라고 하는데 이제 부탁을 할 때 승낙 확률을 높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병헌 소장님한테 저기 스킬 들어와 보세요. 예, 네. 저기 내가 돈이 없는데 저 5천만 원만 좀 빌려줄래? 이러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5천만 원 있어요? 와이프한테 물어봐요. 근데 그 느낌 받으면 어떠세요? 5천만 원. 약간 부담스럽죠. 부담되죠. 네. 돈이 뭐 있다 하더라도 만약에 그렇죠. 없지만 네. 현금이 없지만 있다 하더라도 싶어요. 네. 예. 근데 제가 그럼 안 돼요? 어떡하죠? 5천만 원 필요한데. 그러면 그냥 아쉬운 대로 100만 원이라도 좀 먼저 빌려주시면 어때요? 맞아, 이게 책에서 본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어때요? 심리가 내가 되게 친한 사람인데 5천만 원은 힘든데 100만 원으로 얘기하니까 이 정도는 뭐 내가 뭐 혹시 안 주더라도 뭐 떼이더라도 뭐 100만 원이야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저는 약간 때를 묻었나 봐요. 5천만 얘기했다가 갑자기 100만 원? 좀 작업 들어오나?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친한 사람인데도. 친한 사람이면 친하면서 다른가요? 뭐 어쨌든 친하면 뭐 100만 원이면 뭐 1000만 원이고 빌려드리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사실 세이지에도 많이 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비싼 거 처음에 권유해놓고 그럼 이거 안 되면 이거라도 제가 최근에 어디 이제 여행 갔었는데 여행 갔을 때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우리 그 패키지 같은 거 가면 그 팔잖아요. 그렇죠, 물건 팔잖아요. 근데 사실 거의 안 사잖아요. 네. 근데 어떻게 되면 어떻게 이 기법을 쓰는데 재밌었어요. 그 이불이
한 50만 원짜리 이불이에요. 양털 이불 같은 건데 그거를 막 팔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비싸대잖아요. 그래서 제가 또 검색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한 30만 원밖에 안 하는 거예요. 그쵸. 패키지 쇼핑 맞아요. 과정이에요. 근데 50만 원, 30만 원짜리 안 하는 걸 파니까 사겠어요. 요즘엔 또 현명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아니에요. 저는 있어요. 이거 있습니다. 이게 거짓말 했죠. 그래서 안 사도 됩니다 했는데 마지막에 이제 하나 안 사니까 뭐라고 하냐면 그러면 요거 비계라도 하세요. 비계 이거 5만 원인데 얼마 안 하잖아요. 서주다. 완전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 거부를 계속 했는데 미안한 마음에 5만 원이면 50만 원짜리인데 5만 원 정도는 살까? 사실 사려고 했어요. 그쵸. 느낌이 근데 내가 이제 이걸 아니까 죄송해요. 저 이 비계가 있습니다. 거절했는데 그때 옆에 있는 다른 분 사는 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분들도 그 양털 이불은 너무 비싼데 그냥 베개 정도 하나는 좀 미안하잖아. 그러니까 그 상호성의 원칙도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미안한 마음도 있고 그 다음에 거절 양보 전략. 네. 그런 것도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우리가 일생생활에 굉장히 많이 침투해 있다. 그냥 보이지 않게. 맞아요. 꼭 이걸 모르는 사람도 어떻게 보면 이걸 하다 보니까 이게 되게 좋으니까 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 갑자기 유 대표님 말씀 들어보니까 제가 요즘 사실 먹고 살려고 해외 연수를 좀 하고 있잖아요. 그래요? 네, 네, 맞아요. 네. 듣는 분들은 처음 들어보시겠지만 해외 연수 일을 좀 같이 하고 있는데 제가 말씀하신 거 들어보고 생각이 난 건데 제가 뉴질랜드를 작년에 다녀왔어요. 네. 뉴질랜드를 갔는데 거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 쇼핑을 하는 과정이었거든요. 거기 판매하시는 분이 어떻게 판매를 하셨냐면 이것도 어떻게 보면 설득 전략인 것 같아요. 설득의 심리학인 것 같은데 이런 컨테이너로 30명을 데려가시더라고요. 컨테이너 안에 뉴질랜드에서 나오는 갖가지 건강기능식품이 쫙 깔려있는 약국처럼 깔려 있더라고요. 보통 대부분 다 그렇게 있거든요. 근데 이번 멘트가 참 재미있는 게 네. 사람들이 그럼 우리나라 특히 한국 사람들 경계하고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안 살려고 무슨 말해도 나는 현혹되지 않을 거야. 보통 요즘에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일관성의 원칙을 지키기 요즘에는 위해서. 어느 정도까지 이게 진화가 됐냐면 멘트를 이렇게 해요. 이거 몸엔 좋은데 사지 마세요. 비싸요. 그러니까 사지 말라고 오히려 얘기를 계속 처음부터 끝까지 얘기하시니까 반전을 주니까 고객들이 마음이 열리는 거예요. 거기서 대박이 났어요. 판매가. 그래서 제가 그걸 봤거든요. 네. 이것도 어떻게 보면 설득의 심리학일 수 있는데 그렇죠. 반전으로 상대방의 마음을 무장을 해제시키는 약간 전략. 최근에 봤던 판매 스킬이었습니다. 그런 스킬 안에 그것도 들어간 거 아닐까요? 어떻게 보면 사람들의 마음을 먼저 읽은 거죠. 이 사람들은 딱 들어올 때부터 난 현혹되지 않을 거야. 그치. 라는 그 마음을 판매자가 먼저 읽고 사지 마세요라고 그치. 먼저 말을 하면서 그들의 마음을 먼저 읽고 그들의 마음을 먼저 읽은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 제품에 대해서 먼저 이목을 집중시키는 거죠. 어텐션 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이 제품에 대한 효과를 이야기하면서 그들이 더 구입할 수 있게끔 만들어낸 것 아닌가. 전략이 굉장히 뛰어난 것 같아요. 진짜 전략 뛰어났어요. 엄청 많이 판매하셨어요 그때. 그러니까 이런 기술들이 그런데 굉장히 많이 활용될 것 같아요. 맞아요. 좋습니다. 갑자기 생각난 건데 네네. 홈쇼핑에서 물건 많이 구입하세요, 두 분은? 저는 가끔 해요. 구입하실 때 어떤 거 먼저 보고 구입하세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그런 걸 알기 때문에 웬만하면 안 보거든요. 근데 가끔 TV 틀었는데 이게 채널 넘기다가 네. 뭐가 딱 뜨잖아요. 그러면 잠깐 볼 때가 있어요. 근데 제가 여기 먹힌 게 뭐냐면 네. 우리 약간 그 희귀성의 원칙에서 네. 이거 지금 폭발입니다. 매진됩니다. 막 이러잖아요. 그리고 이 맞아요. 사이즈 매진. 시계 나오잖아요. 그리고 맞아요. 막 올라가면서 이거 5분밖에 안 남았어. 그래서 저 심리적으로 이거 안 사면 네. 손해 보일 것 같은 거예요. 맞아. 그래서 저거 샀거든요. 근데 그런 경우가 꽤 있었어요. 넘어간 거지. 그렇죠. 넘어간 거죠. 그래서 계속 택배 분들이 방문하시잖아요. 저희 맞아요, 집에. 맞아요. 그치. 근데 그 홈쇼핑 구입할 때 세 가지가 있대요. 첫 번째는 사람들이 브랜드를 먼저 본대요. 그러니까 전문가의 원칙인 거죠. 이 브랜드가 신뢰가 가는가를 책으로 본대요. 치면은 권위의 법칙이죠. 그쵸, 맞아요. 네. 그 두 번째는 그 제품의 특징을 본다는 거죠. 이 제품이 다른 데도 판매하는가. 그리고 이 제품에 무엇이 특이한가. 했을 때 희귀성의 원칙이 두 번째 들어간대요. 그치. 그리고 세 번째가 가격이래요. 근데 가격을 사람들이 많이 보지 않는 이유가 보기는 하지만 홈쇼핑은 혜택이 크기 때문에 가격까지는 많이 안 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세 가지가 첫 번째 전문가의 말이 필요한가. 전문가의 말이냐. 그렇죠. 설득의 그 브랜- 심리학 치면 권위의 법칙이고요. 맞아요. 권위냐. 두 번째 그러면 그 제품이 다른 데서도 살 수 있느냐. 희귀성의 법칙. 희귀성의 법칙. 그리고 맨 마지막 가격.
가격적인 측면. 가격적인 거나 가격은- 제품 특징 그렇죠. 약간 그러면 호감의 법칙으로 그럴 수도 있겠어요. 세 가지 법칙이 다 통용이 되는 거네요. 네. 그러니까 이게 한 다 가지 사고. 믹스가 돼 있어요. 다 보통 그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한 개 맞아요. 가지고만 네. 되지 않더라고요. 맞아요. 그렇죠. 맞아요. 좋습니다. 이제 다음번 제가 했죠 지금 예, 두 번째. 네. 이번에는 백 소장님. 네. 저는 한번 같이 이야기를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이 네. 제 책으로는 297페이지였거든요. 네. 후광 반사 효과라는 건데 할로 이펙트. 예, 우리 스포츠에 대한 좀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이쪽에서 내왔던 내용은 이런 내용이에요. 내가 스포츠에 열광을 하는데 만약 우리 팀이 이겼어요. 스포츠에 우리 팀이 이겼으면 내가 이긴 것처럼 열광한다는 거죠. 졌어요. 그럼 내가 진 것처럼 되게 패배감에 휩싸인다라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 부분이 여기는 자존감이라는 단어를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존감이 조금 부족한 사람들은 스포츠에 열광을 하되 그거에 대해 승전보에 대해서 이기면 같이 동질감을 느끼고 저도 동질감을 느낀다. 이게 자존감의 영향이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조금 약간 납득이 안 돼요. 네. 자존감과 스포츠를 연결한다는 게 저는 약간 동일시 네, 뭐 심리학적인 용어로 동일시라는 거 그 개념은 뭐냐면 맞아요. 우리 소속팀에 우리 지역 연고가 있는 스포츠 팀에 음, 완전 환호하고 지면 울고 네. 이기면 같이 기뻐하고 하는 게 꼭 자존감이 떨어져서 막 열광하는 건 좀 아니지 않나? 그쵸. 그게 그것도 지금 있나요? 요즘에 그 드라마 인기 있는 것 중에서 스토브리그. 스토브리그 나오잖아요. 네. 거기서 약간 그런 게 언급됐는데 제가 최근에 본 것 중에서 이제 거기에서 그 유명한 투수를 트레이딩 하거든요. 그래서 내보내니까 이제 어떻게 하냐면 그 일반 시민들이 평일에 낮에 몰려와가지고 데모를 해요. 그래서 단장이 당신이 물러가라. 왜 이 사람은 왜 트레이드했냐? 우리의 뭐 최고의 선수인데 막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사장이 나와가지고 그 사람들이 보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저 사람들 뭐야? 아니 직장인은 아니야? 백수야? 여기 와서 뭐 하고 있는 거지? 고작 선수 한 명 나갔다고 보냈다고 저렇게 데모할 일이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옆에 있던 그 직원이 한마디 하죠. 어떤 사람들은 자기 생업을 포기하고 일하지 않고 와서 본인의 일처럼 슬퍼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얘기한 처럼 스포츠라고 하지만 그게 자기한테는 동일시되는 자기 어떤 기쁨과 슬픔과 일치돼서 어떻게 보면 이입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느낀 건 그런 사람도 있고 아닌 사람도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런데 이렇게 몰입을 하는데 저도 사실은 근데 거기에 대해서는 공감은 되지만 저는 그렇게 안 할 것 같거든요. 어떠세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쪽의 책에서 말하는 이 자존감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극단적인 선택을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우리 팀이 졌어요.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너무 화가 나서 그 상대 팀에게 폭력을 행사한다거나 맞죠. 또는 타살을 한다거나 라는 좀 극단적인 선택에는 어찌 보면 자존감이란 표현을 사용해도 낮다는 거죠. 네, 그렇죠. 자존감이 낮기 때문에 그런데 우상시하면서 그 사람들과 나를 동일시하면서 그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라고는 일부 정말 일부입니다. 네. 일부는 이해할 수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이거에 열광하는 사람들을 좀 자존감이 낮다라고 표현하기에는 조금은 어폐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알겠습니다. 네. 우리 이병호 소장님도 저는 그건 좀 짧게 할게요. 뭐 네. 저는 이제 분야가 이제 글로벌 관점이라고 돼 있어서 어떤 얘기를 할까 생각을 좀 해봤는데, 요거 저자가 미국 사람이잖아요. 미국의 대학교 교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서양의 관점에서 바라본 설득인 것이고, 물론 우리나라도 거의 대부분 다 일맥상통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조금의 차이는 있지 않을까라는 약간 퀘스천으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여기 6가지 원칙이 있잖아요. 네. 이 6가지의 원칙이 그런 추론을 해봤거든요. 약간 개인을 중시하는 서양과 단체, 조직, 함께를 좀 중요시하는 동양권의 문화와 조금 이 법칙에 대한 그 비중이 좀은 다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좀 해봤고요. 그 중에서 저는 사회적 증거의 법칙이 동양권 문화에서는 되게 세게 나올 것 같다라는 좀 맞아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는 특히 동양권은 집단 문화이기 때문에 맞아요. 옆에 사람들의 그런 눈치를 서양 사람들 더 많이 볼 것 같다는 추론이 들었고요. 그 다음에
오히려 서양의 입장에서는 설득의 심리학의 첫 번째 나오는 게 상호성의 법칙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거래관계.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서양 비즈니스, 그러니까 서양 경영에 가장 어울릴 만한 법칙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약간 이런 식으로 6가지의 법칙을 그대로 그냥 흡수하는 게 아니라 서양 사람이 쓴 이 이론들을 동양으로 적용시킬 때 조금은 어떤 미세한 차이가 있을까를 한번 고민해 보는 것도 유의미하겠다. 네, 이 정도로 좀 정리해 좋습니다. 좋습니다. 네, 좋네요. 맞아요. 이제 네, 그다음에 다음 순서는 네. 또 남았나요? 네, 그럼요. 어, 비평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아. 워낙 흠잡을 게 없고 워낙 맞아요. 많은 분들이 사랑해주는 책인데 그래도 그냥 뭔가 좀 새로운 관점에서 한번 들여다보면 의미가 있지 않을까 해서 요 코너를 좀 만들어봤고요. 네. 비틀기라는 아, 카테고리입니다. 자, 제가 먼저 할게요. 그러면요. 네. 우선 뭐 이게 비평을 위한 비평인데 사실 뭐 이 책을 까는 건가요? 농담이고 그냥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약간 저는 오이드한 느낌은 들었어요. 너무 좋은 책이긴 한데 아무래도 35년이 됐다 보니 맞아요. 뭐 개정판이 계속 나오긴 했지만 아무래도 과거에 계속 어떤 그 조사했던 게서 그 사례 같은 것도 사실 예전에 했던 게 많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시대가 바뀌고 사람도 바뀌고 의식이 바뀌어서 좀 안 통할 것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약간 좀 감안해서 봐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모두 다 확신 있게 믿을만하고 다 정확한 것은 아닐 수도 있다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봤으면 좋겠고 네. 제가 이제 여기서 보면 건의의 법칙 나오잖아요. 이게 가장 사람들이 많이 아는 건데 네, 네. 이제 이런 거죠. 뭐 직함에 대한 거에서 뭐 대학 교수다, 유명한 스타다, 베스트셀러 작가다 이러면 사람들이 우와 하는 것도 있고 복장에 대해서 뭐 아주 비싼 양복 같은 거 멋있게 입고 여자분들 되게 이쁜 뭐 명품이나 아니면 옷을 입고 있으면 되게 저 사람 부자인가 뛰어난 삶인가 훌륭한 삶인가 얘기하거나 아니면 뭐 장식 같은 거는 이제 차 같은 거 뭐 외제차 같은 거 몰고 다니거나 그러면 저 사람 굉장히 유명한 삶인가 대단한 삶인가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도 어느 정도 맞긴 한데 그렇죠. 또 비틀면 차만 좋고 뭐 집은 완전 조그만 집을 살 수도 있고 그렇죠. 타이틀은 대학 교수인데 혹시 정말 유 대표님 외제차 안 타시나요? 저는 할당이 안 되고요. 뭐 그렇죠. 그다음에 복장은 양복 아주 그냥 했는데 사실 알고 봤더니 뭐 알맹이 없거나 해서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우리가 뭐 절대적으로 믿을 수 있는 건 아니다. 단 지금 얘기한 것들이 사람들이 그래도 그런 걸 보고서 이렇게 판단하기도 한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것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걸 유의해서 좀 보시고 나한테 정말 필요하거나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것만 잘 활용하시면 굉장히 본인한테 도움이 될 것 같은 책인 것 같아요. 좋습니다. 네. 우리 이번에 백 소장님도 한번 네. 비틀기 한번 해보실까요? 일단 저도 이 책이 초판이 1985년도에 초판이 됐잖아요. 그래서 네. 책이 좀 오래되다 보니까 요즘 사람들의 인식의 차이에서는 조금은 차이가 발생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저 역시 읽으면서 이게 과연 지금도 통용이 될까? 예를 들면은 뭐 사람들에게 칭찬을 해라라는 표현이 되어 있잖아요. 칭찬하고 그 사람과 친구가 되어라라는 말을 했을 때도 과연 이 칭찬이 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긍정적 영향을 미칠까? 물론 미치긴 하지만 또 다른 역할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면서 지금 시대에서는 약간은 좀 벗어난 내용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금 했고요. 그래도 여전히 이 책을 알고 사람들을 대할 때는 도움이 될 수 있겠다. 다만 이 책을 알고 스탑 버튼을 눌렀으면 좋겠어요. 누군가 나에게 이렇게 표현할 때는 저게 맞을까라는 스탑 버튼을 한번 누르면서 들어가는 것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좋습니다. 네. 저도 이제 비틀기를 좀 준비하면서 지금 두 대표님이 말씀하신 거랑 또 연결되는 부분인데 요즘에 그 DT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좀 화두잖아요. 그래서 최근에 제가 사실 관심이 없었는데 책을 우연히 한번 읽었었는데 저는 약간 4차 산업혁명을 재작년인가 이렇게 잠깐 특강을 들으면서 이미지가 좀 많이 안 좋아졌거든요. 그래서 별거 없구나. 아직은 그 시체가 없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최근에 어떤 책을 하나 읽었는데 진짜 경영 환경이 많이 바뀌었다라는 거를 그 책을 통해서 제가 실감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뒤처졌다는 걸 깨닫게 됐어요. 그 책을 읽으면서. 근데 그 책을 읽고 나서 이 책을 보면서 어떤 느낌이었냐면 이 책은 어떻게 보면 시대적인 배경이 이제 산업화가 되면서 생산자는 적고 고객이 많은
상황에서 점점 역전돼 가지고 공급자가 많고 소비자가 주는 상황이잖아요. 결국 물건을 만들었으면 어떻게든 팔아야만 기업들이 생존할 수 있는 환경에서 설득에 대한 것들은 되게 매력적인 화두였던 것 같아요. 1980년대, 90년대. 근데 지금은 또 환경이 어떻게 바뀌었냐면 설득도 중요하지만 고객들의 위치가 이제는 기업들과 상호로 이렇게 교류하고 본인들이 어떤 제품을 쓰고 나면 그 피드백을 과감없이 오픈해서 모든 대중들이 다 알 수 있게끔 약간 서로 인터액션이 되게 강해졌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이런 옛날 버전의 그런 판매, 마케팅 전략으로만 일관한다면 어쩌면 망할 수도 있겠다. 물론 이게 가장 원칙적이고 기본은 되겠지만 지금 변화된 흐름에 맞춰서 취할 건 취하고 버릴 건 버릴 거 이렇게 영리한 전략을 취해야만 기업들이 살아남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네. 아, 오늘 뭐 아주 많은 얘기들을 하는 것 같아요. 네네네. 그렇죠. 이제 저희 시간이 너무 다 사회자님, 돼가지고 그렇죠. 예, 이제 마지막 느낌 얘기해야 되나요? 네, 감상평 추천 의사 얘기하면서 마지막 네. 오자토까지 그냥 아, 한 같이 번에 할까요? 세트로 얘기하는 같이 할까요?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 저부터 할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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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선은 이제 저희가 뭐 직업을 강의를 하는 사람으로서 이 책을 읽은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고전 같은 그런 책이어서 좀 더 읽는 묘미가 있고 역시 명불허전이다.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리고 앞에서 얘기했지만 좀 시대에 따른 그런 트렌드에 약간 뭐 맞지 않거나 그런 것도 있긴 하지만 중요한 건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뭐 책도 그렇고 영상도 그렇고 모든 게 그렇지만 내가 필요한 것들을 적절하게 잘 활용하거나 그것을 딱 빼서 내가 쓰면 그건 또 최신이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요소들이 굉장히 많았고 그런 것들을 꼭 뭐 제 일뿐만 아니라 삶 속에서 사실은 잘 활용하면 사람과의 관계, 소통에 있어서 굉장히 좋은 도움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 5자 톡이 있는데요. 저는 이렇게 했어요. 앞에 설득은 돈 버는 행위다. 돈 돈 버는 행위. 5글자죠. 이게 무슨 의미냐면 실제로 사람을 설득한다는 건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입니다. 뭐 사기친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 사람에게 논리적이든 감성적이든 설득은 되게 중요하다. 결국 그건 나에게 어떤 이득이 들어오는데 그게 뭐 돈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리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머니가 또 핵심일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할 수 있으려면 그런 것들 기술을 좀 배워야 된다. 소통의 기술, 설득의 기술. 동감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맞습니다. 현실적이고 솔직한 그런 소감이었던 것 같고요. 자, 저는- 좀만 서둘러 주세요. 네,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소통에서 여기 설득의 심리학에서 한 가지가 빠졌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람들과의 설득에서 가장 중요하고 소통에 중요한 건 진정성이지 않을까. 누군가의 6가지 법칙을 대할 때 가장 중요한 거 그 사람에게 정말 진심을 다해서 진정성으로 다가간다면 이 6가지의 원칙이 자신의 몸 안에 다 배어 있는 건 아닌가라는 좋죠. 생각이 들면서 저는 설득의 심리학 오자톡 진정성 있게입니다.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저는 이제 좀 시간이 좀 많이 길어져서 네. 오자톡으로 또 겹칠 것 같아서 오자톡으로 말씀을 드리면 복잡해졌다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원래 알고 있던 내용인데 그동안 또 잊고 있었던 내용들을 다시 읽으면서 좀 더 소통을 잘하기 위해서 좀 더 생각이 복잡해진 것 같아요. 그만큼 어려운 부분인 것 같고요. 자,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마무리는 또 멘트를 저희 하면서 슬로건으로 할까요? 처음이니까 좀 네, 어색하겠지만 오늘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첫 시즌 2 처음인데 앞으로 기대가 됩니다. 아, 예, 아주 멋진 시간들. 네, 우리 이제 한번 정리할까요? 네. 자, 읽고 듣고 말하고 생각하고 읽어보면 달라집니다. 인사이트 채널 최고의 페이지. 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잊지 마세요.